그러니까 당장 무언가가 좀 잘 안 풀리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는 잘 안 풀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무대가 자신의 무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활동 무대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박창영의 픽이 뭘까 진짜 두 배로 기대했어요. 어떤 영화 볼까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네. 영화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설렙니다. 바로 로맨틱 코미디 명작 러브 액츄얼리입니다. 2003년 영국 제작사 워킹 타이틀이 제작한 작품인데요. 아마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뭐 스케치북 고백 장면은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독립된 여러 에피소드를 하나의 주제에 묶은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들어진 작품 중에 가장 성공한 영화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로 500억 원 상당을 들여 만든 러브 액츄얼리는 세계적으로 3,200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 엄청난 세트 이런 거 등장 안 해도 500억 원이 필요하구나. 네, 뭐 워낙 스타 캐스팅이 그쵸. 네. 유명한 사람이 많이 네네. 나와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이 대단한 작품, 이 엄청난 캐스팅을 해낸 감독이 누구예요? 예, 이 영화는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데뷔작인데요. 데뷔작이라고 하지만 이미 각본가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러브 액츄얼리 이전에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노팅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등 다양한 명작이 그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또 러브 액츄얼리에서 아주 짧은 시간 나오면서 감초 역할을 하는 로완 애킨슨이라는 유명 배우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미스터 빈으로 더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초기에는 그와 함께 TV 코미디 시리즈를 다수 만들기도 했죠. 여기에서는 배우 보는 재미로만도 시간이 훅 갑니다. 뭐 휴 그랜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되게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뭐 휴그랜트, 리암 니슨, 콜린 퍼스, 엠마 톰슨, 키이라 나이틀리 등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총 출동했습니다. 영화는 이처럼 모든 것이 화려한데요. 영화에 삽입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이처럼 크리스마스 연금송으로 불리며 장수할 수 있는 것도 작품의 히트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러브 액츄얼리는 지금도 일부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보실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극장에서? 네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진짜입니다. 한번 바로 포털창에 검색해 보세요. 안방 극장이면 화낼 거예요. 아닌데 진짜 실극장. 진짜요. 네. 이게 경제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 모양이네요. 네네. 뭐 영국은 이제 자국 역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한 나라 아닙니까? 러브 액츄얼리에도 곳곳에서 이런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휴 그랜트가 영국 총리로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미국 대통령 앞에서 영국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치는 장면이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베컴, 해리포터 등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다양한 인물과 문화 콘텐츠를 살펴보고요. 뭐 그런데 또 이제 국가에 대한 자부심 하면은 이제 이 나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혹시 K로 시작하는 그 나라? 맞습니다. 코리아. 한국인을 빼낼 수가 없는데요. Do you know 뭐 BTS, Do you know 봉준호, Do you know 손흥민 등 각종 Do you know 시리즈를 만들어낸 우리 한국인들은 뭐 나라 자부심하면 둘째가라면 서럽죠. 이 두 국가가 최근 만났는데요. 다우닝과 합의를 통해 방산, 교역 등 45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합의의 경제적 효과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도 소개를 해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뭐 얽혀 있는 영화인데요. 뭐 하나에 일단 집중해서 보시죠. 바로 휴 그랜트가 영국 총리 데이빗으로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갓 총리가 된 데이빗은 잘생긴 외모와 패션 감각, 수더분한 성격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치인입니다. 잠깐만요. 싱글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싱글이라서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 네.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가 왜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뭐 싱글이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 뭐 그런 대사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총리 관저에 들어가던 날 뭐 관저 일을 보는 비서 나탈리와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 나탈리라는 이 비서가 자기 앞에서 뭐 젠장 이런 말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빈틈에 아주 큰 매력을 느낍니다. 뭐 감히 내 앞에서 빈틈을 보여준 건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클리셰 같습니다. 이거 너무 길다. 나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나 이렇게 그거 된 건 아니에요? 처음이야. 예. 그래요. 나탈리와의 꽁냥꽁냥 요것도 재밌었는데 총리와 비서가 또 예측이 되네요. 사랑에 빠지네. 100%. 그쵸? 네, 데이빗은 매일
넌 총리야 정신 차려라고 이렇게 스스로 되뇌며 나탈리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뭐 사적인 질문을 슬쩍 던지면서 남자친구와 그녀가 최근 헤어졌다는 말에 안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중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 방문합니다. 협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미국 대통령 때문에 데이빗 총리는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합니다. 결정적으로 데이빗이 미국 대통령에게 기분이 상하는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대통령이 나탈리와 스킨십을 나누는 듯한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동의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일이 진전이 됩니까? 예, 두 나라 뭐 외교 성과를 묻는 기자회견에서 영국 총리 데이빗은 굉장히 어떤 결심을 하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오만을 꼬집으면서 영국이 대단한 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영국은 작지만 위대한 나라입니다. 셰익스피어, 처칠, 비틀즈, 쇼 코너리, 해리포터의 나라죠. 데이빗 베컴의 오른발과 왼발을 배출한 나라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도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에 한 나라의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막 내부에서도 비판이 분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러브 액츄얼리 세계에서는 그냥 좀 멋지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정계와 언론에서 다들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그냥 푸처핸접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자, AS가 좀 지난할 것 같긴 한데 사이다 발언으로 일단 인기는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막 라디오에서도 네네. 우리 멋진 총리님께 바칩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막 틀어주잖아요. 예, 그렇죠? 기억력이 엄청나게 네. 디테일하신데 총리는 이렇게 뭐 그 국민적 인기를 모은데요. 근데 또 이제 나탈리에 대한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는 이 나탈리를 그냥 눈 앞에서 안 보이는 대로 이제 그 보직 이동. 보직을 네. 이동시켜야겠다. 그래서 보직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내고 이후 나탈리에게서 온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 또 우연히 열어보게 됩니다. 이제 이미 떠났는데요. 카드에는 이제 그 미국 대통령과 약간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날 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데이빗을 향한 자기 진심이 담겨 있는데요. 전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된 총리는 자기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은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도 성공하게 될지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영화 속에서 이 영미 정상회담은 그래요.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정상회담은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됐다고요? 네, 꽤 좀 훈훈한 분위기였는데요. 뭐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기사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러브 액츄얼리에서 들어봤을 법한 멘트의 기시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며 영국이 비틀즈, 퀸, 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을 가진 나라라면 한국은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을 가진 나라라고 했습니다. 양국 문화의 매력에 기반을 두고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진행하자는 제안입니다. 러브 액츄얼리를 오마주한 연설로 해석됩니다. 우리도 라인업이 훌륭하네요. 네. 자, 그쪽도 BTS, 해리포터, 오징어 게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요 라인업이 재밌다고 느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실제 뭐 이 연설에서 뭐 영국 문화 이렇게 대응 구도로 언급된 한국 문화 콘텐츠들을 살펴보시면요. 막대한 경제적 효과로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비틀즈와 BTS를 이렇게 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틀즈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히트를 한 것을 BTS가 이제 영미권에서 히트하게 된 것과 좀 유사하다라고 이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2019년 5월에 BTS가 실제 미국 에드 설리번 극장에서 진행된 더 레이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에 출연하며 비틀즈를 오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에드 설리번이라는 이 무대가 바로 1964년 영국 비틀즈가 미국 공중파 데뷔를 한 무대입니다. 당시 미국 시민에게 생소하던 비틀즈가 정장 차림을 한 채 TV에 데뷔한 이 순간은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비틀즈를 앞세운 1960년대 영국 음악과 문화가 미국에서 히트한 형상을 지칭합니다. K-팝 인베이전의 핵심인 BTS가 이 무대에 비틀즈처럼 정장 차림으로 등장하며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정상회담이나 의회 연설에서도 서로 문화를 칭찬하면서 또 시를 주고받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정상들이. 예. 협상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를 체결했는데요. 이거는 양국의 안보 경제 협력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 것입니다. 한영 양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를 10년 만에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다우닝가 합의라는 별칭은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에서 따왔고요. 대통령실은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과 함께 첨단 과학 부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우닝가 합의라는 표현도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관계가 좀 좋고 격상된 그런 조약 등을 체결할 때 다우닝가 합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국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도 많죠. 네, 우리가 아는 상당수의 명품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일단 토머스 버버리에 의해 설립된 의류 브랜드 버버리가 있고요. 체크 무늬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또 조 말론이 설립한 향수 향초 브랜드 조 말론 런던도 유명합니다. 미국 에스티 로더 그룹에 인수되긴 했지만 브랜드 정체성은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BMW 그룹 산하에 있는 미니와 롤스로이스, 타다 그룹 산하 제규어와 랜드로버도 영국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고 보면은 뭐 해외에 매각된 기업도 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규어 랜드로버도 마찬가지고. 자, 영화연구소니까 영국의 세계적인 명감독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인셉션, 다크나이트, 오펜하이머로 세계적 팬덤을 지닌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국 아, 출신이고요. 진짜요? 네. 글래디에이터와 에이리언, 하우스 오브 구치 등을 연출한 리들리 스콧도 영국 출신입니다. 이 밖에 많은 명감독이 있지만 지금 언급할 감독이 끝판왕입니다. 바로 현기증, 사이코 등을 연출한 서스펜스의 거장 애프리드 히치콕입니다. 대단하다. 네. 네. 셰익스피어부터 히치콕, 크리스토퍼 놀란까지 배출해낸 영국은 이야기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021년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영국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했던 수상 소감의 의미가 한층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윤여정 씨는 당시에 이번 수상은 무척 고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에게서 명배우로 인정받은 것이라 더 의미 있다고 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윤여정 씨는 이후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풀기도 했는데요. 영국인이 장구한 역사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역사만 놓고 보면 그런 자부심을 뭐 느낄 만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가서 연설한 우리 윤여정 배우도 우리의 자부심을 크게 높여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 장면 생각나네요. 네. You people, 브리티시 people. 네. 그 생각이 나요. 네. 다 통한다. 네. 의미가 담겨 있으면. 옴니버스 영화니까 이 총리 커플 말고 다른 커플도 있지 않을까요? 네, 러브 액츄얼리는 사랑은 사실 어디에나 있다라는 이런 그 문구를 줄인 제목인데요. 이 때문에 이성의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랑이 다뤄집니다. 이를테면 뭐 부자 간의 뭐 정이나 친구의 우정, 이뤄질 수 없는 사랑 같은 것인데요. 정신질환이 있는 남자 형제를 돌보는 여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 남자친구랑 썸 타는데 자꾸 네, 병원에서 맞습니다. 네. 전화 와가지고. 네네. 네. 간병 때문에 바쁘지만 그녀도 누군가 평범한 연애를 하는 상상을 하는데요. 매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뭐 그녀에게 호감을 표하는 남자도 있죠. 그런데 번번이 잘 되려고 할 때마다 남자의 형제에 대한 간병이 그녀 발목을 잡습니다. 병원에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갑자기 호출이 오는 식인데요. 영화의 팬들 사이에선 왜 이런 에피소드를 뜬금없이 넣었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요. 가족애라는 것도 누군가에겐 연애만큼이나 의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녀의 남자 형제가 뭐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어떤 또 가느다란 연결고리를 가지고 영국의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부자간의 정도의 스텝파더잖아요. 아, 네네네, 새아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었다. 오늘도 길고 가늘게 연결을 해서 네. 영국의 의료보험까지 우리 가보는 거예요. 네네. 네. 예,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무료 의료 서비스인 국립의료제도 NHS를 제공하는데요. 정신건강 또한 영국 NHS에서 취급하는 주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국민 정신건강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영국에서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6명 가운데 1명이 겪고 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하나로 1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은 NHS를 통해서 사회적 불안,
공황, 공포증, 강박 장애뿐 아니라 뭐 과민성 장 증후군까지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상의료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영국의 무상의료 정책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죠. 네, 영국 NHS는 1948년 출범해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 무려 740만 명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410만 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사실상 의료 붕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고령화로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예산 부족은 만성적이라 노후화한 시설을 고치지 못하는 영향으로 해석되는데요. 2010년 이후 영국 보수당 주도로 의료 지출 증가폭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진 처우는 계속 악화하고 있고요. 이에 의료진이 불만을 갖고 해외로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 마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 가용 병상 수는 6%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의료 인력을 향후 15년간 30만 명 확충하고 약 4조 원을 NHS에 투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 주도 의료 서비스인 만큼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래요.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영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게 브렉시트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 병원 가면은 의사들이 영국 출신은 없다. 그 인도계 등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와중에 러브 액츄얼리에서 영국의 의료제도까지 가는 와 박창영의 이 견인력 무엇? 영화는 재밌어요. 그래서 네, 연애를 안 하고 있을 때 보면은 굉장히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샘솟고요. 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작품 같습니다. 여러 에피소드 중 또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며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바로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평생 인기 없이 살던 한 남자가 미국에선 영국 억양을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런 남자를 그 여성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돌연 건너가는 에피소드인데요. 실제로 여성들이 이 남성에게 경쟁하듯 달려들면서 역시 속설이 맞았다며 흡족해하는 코미디입니다. 네, 귀여운 어, 장면이었어요. 네. 박스 해보세요 했을 때 복스 하니까 네네. 귀여워 이런 반응 네, 나오잖아요. 막 다들 막 달려들죠. 그쵸. 그래서 좀 허무개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통찰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무언가가 좀 잘 안 풀리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는 잘 안 풀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무대가 자신의 무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활동 무대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러브 액츄얼리에는 굳이 연애나 사랑 이야기라는 틀로 묶지 않아도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니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훈훈한 마무리 예상이 되네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한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